네, 안녕하세요. 자, 엠뱅구드 김태형 매니저입니다. 자, 어제 편입했던 종목 아쉽게 또 1차 목표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원전주 관련해가지고 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쪽 관련된 이슈가 이제 조만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쪽과 관련해서 이제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또 어제 저녁 때쯤에 어떤 단독 기사가 사실 하나 나왔습니다. 물론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는 또 반박성 기사 등도 좀 같이 나와주면서 오늘 일부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오전에 좀 강한 모습 보여주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, 하지만 이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 재료가 뭐 소멸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. 뭐 최근에 우라늄 가격이 지금 상당히 또 높은 가격대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들. 결국에는 이 원자력 쪽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물론 시장에 대한 분위기 오늘 좋은 분위기가 좀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매일 오전 8시에 이제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딱 한마디 말씀드렸어요. 시장은 그러니까 미국장이 지난밤에 빠졌고요. 전반적으로 뭔가 오늘 우리나라 증시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셨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조심스럽게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시장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좋을 것 같다. 대신 상승 지속성을 좀 가지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 변곡을 가져올 만한 시장의 호재성 이슈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.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호재라고 한다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많이 빠졌다. 네, 많이 빠져서 특히나 어제 워낙 과도하게 좀 낙폭을 확대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주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기술적으로 이제 이격 자체가 좀 벌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하락 쪽으로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격을 좁혀가는 과정에서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. 하지만 우리가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의 주변 환경들이 시장이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은 뭐 여전히 우리가 지수 상방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지금 과도하게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올라갔었을 때 일부 수익은 좀 챙겨두고 밑에서 추가 매수했었을 때 추가 매수했던 비중들은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살짝 줄여주는 그런 약간의 이 대응적인 부분들이 지금은 시장에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. 내려가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내려가면서 올라갔었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편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그 녹색 밴드 통해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상쇼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이런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녹색 밴드에서 공유를 드렸고요. 뭐 시장이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다 저는 공개를 했고 실제로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다 보니까 빨간불들이 다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물론 뭐 시장은 뭐 1월 달 내내 줄곧 하락을 하다 보니까 모든 종목이 매수가 위해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.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대신에 좋은 종목들 그리고 어제 제가 또 AP 위성이라는 기업을 또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. 이틀 전에 편입을 했지만 어제 이제 시장 급락과 함께 또 이 종목도 같이 낙폭을 좀 확대를 했었는데 애초에 제가 이제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편입을 했었을 때 조금 더 내려올 자리는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신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꼭 접근하셔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어제 시장이 또 급락이 나왔을 때도 저는 이 종목 지금도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장중에 거의 한 7%대 급등이 나와주면서 만약 추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수익 전환 했을 거고요. 추가 매수 안 한 가격 기준으로 보더라도 오늘 또 약간 이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서 빨간불이 좀 보여줬다 말았다 이런 상황은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 우주항공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우디가 우주항공 쪽 관련해가지고 뭐 대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또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기도 했었고요. 또 우주항공 쪽 우주항공청 쪽 관련된 설립 이슈는 뭐 4월달 정도 되면 다시 또 이슈 부각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여러 가지 좀 이 우주항공 쪽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스타링크가 KT, 뭐 SAT나 KT세트나 아니면 이 SK텔레콤이나 이런 관련된 통신 기업들과의 이런 협업에 대한 이야기들 이번에는 또 LG U+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가지고 만약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다면은 또 그런 쪽 관련된 테마로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우주항공 테마 중에서 최근에 가장 탄력성이 높은 종목 제가 이거 소개시켜드렸을 때도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우주항공 테마 내에서 제일
탄력성이 높은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지금 나름대로 또 5%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전히 지금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할 가격대에 이탈하지 않았고요. 뭐 하단에 21선 깔아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시장의 변동성이 갑자기 또 어제처럼 급격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주요 기술적 지지 구간도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이탈할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보유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다른 리뷰할 종목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엠노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엠노가 오늘 이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또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. 이 종목의 그래도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물론 뭐 시장이 1월 달 내내 빠졌지만 사실 이 종목은 음봉 달린 거는 이틀밖에 없습니다. 자, 그 뜻은 그만큼 1월 달 시장보다는 좋은 기대감이나 또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이제 그 대기업들의 이런 공공항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부분들 이 금액 자체 이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로부터 수혜를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엠노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또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1월 말에 생수에서 편입을 했었던 종목 중에서 플리토라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. 이 플리토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그 이후로도 상당히 제가 제일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거의 탑픽주로 계속 강조를 좀 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그 지금 뭐 갤럭시 S24가 언팩 행사가 진행이 됐었고 뭐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이런 번역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 수 있다. 이런 투자 키워드를 갖고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래서 뭐 플리토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AI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시장의 반등 흐름과 함께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굳이 지금 정도의 자리에서는 뭐 추세가 지금 뭐 이탈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 관점 유지를 해주시고 1차 목표가 지난번에 한 100원 차이였나요? 82,400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82,500원이 1차 목표가였는데 다시 한번 계속해서 1차 목표가 체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편입할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오늘 편입할 종목이 잠시만요. 현재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자, 현재가는 18,570원입니다. 종목명은 제노코라는 기업입니다. 자, 요즘에 이제 우주항공 쪽 관련된 기업들 오늘 뭐 LP성이나 이 제노코의 주가도 한 지금 5%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근데 뭐 다른 뭐 시장에 사실 1월 달 내내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추세가 훼손된 종목들이 많습니다. 근데 우주항공 테마들 중에서 뭐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올라간 거 없고요.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저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승의 지속성을 아직까지는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시장의 호재성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주항공 쪽 관련해가지고 사우디의 이런 우주항공 쪽 관련된 대규모의 투자 이런 이야기들도 전반적으로 투심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일부 방산 관련주들의 흐름이 또 좋아요. 이 하나 시스템 관련된 기업의 주가도 좋은데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 시스템하고 초소형 위성 체계 관련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초소형 위성 시장 성장 시에 또 의미 있는 이런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항공 쪽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지만 사실 이제 방산 쪽과 관련해서 또 밀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무튼 지금 정세가 불안합니다. 그래서 우주항공하고 방산 쪽 같이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쪽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아봤고요.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이번 4분기 실적, 그러니까 지난 4분기죠. 지난 4분기 실적이 상장일에 뭐 최대 실적이 또 전망이 된다 이런 분위기도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왕이면은 뭐 실적도 나쁘지 않으면서 시장의 또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뭐 어제 장대음봉이 나왔지만 21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추세를 지금 서서히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자,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이제 사우디가 반도체와 우주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뭐 예고했다. 뭐 물론 뭐 하단에 청사진을 밟지만 달성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우주항공 쪽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에 이제 많이 좀 못 간 종목들이 사실 많거든요. 근데 올해는 확실히 작년과 재작년보다는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주항공 쪽 설립 이슈도 여전히 뭐 4월달 관련해서 설립에 대한 이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주가 그동안 많이 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잘 갑니다.
예를 들어서 뭐 통신 장비 업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던 업종도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가지 못했던 기업들이 조금 더 상대적인 부담이 덜한 상황에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습니다. 예. 단순히 그 시기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올 한 해를 길게 봤었을 때는 지금 정도의 이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우리가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다음 자료 볼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KT, SAT, 그 KT 세트하고 SK텔링크하고 손잡은 스타링크. 국내 서비스 초읽기다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.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KT, SAT하고 SK텔링크하고 이제 협업 중에 좀 있는데 지금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KT 세트하고 이제 과거에 협업한 이력이 좀 있다.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서비스를 정말로 출시를 한다거나 했었을 때 또 관련된 수혜주로서 또 부각받을 수 있는 또 이런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특히나 이제 스타링크 쪽 관련된 이슈 좀 있잖아요.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제가 질문하겠습니다. 뭐 사실 그 6G라고 하면 과거 5G 때 시세를 많이 냈던 종목들이 떠올라요. 뭐 10배씩 올랐으니까요. 네, 그래서 이번에 6G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은데 이번 6G의 키워드는 지난번 그 5G 때는 무슨 속도라든지 또는 연결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컨셉이지만 결국 그 위성통신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고 이번 6G는 위성통신이 사실은 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제놓고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안 갔던 그런 그 섹터라서 올해 오히려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거나 횡보 박스권에 갇히는 동안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섹터라고 보는데 한 5, 6월 정도까지는 계속 뭐 모멘텀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저도 이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이런 체질은 분명히 올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어제도 제가 좀 밤 늦게 제 운영하는 녹색밴드에다가 통신 장비 쪽 관련된 기업 이 브리핑을 좀 많이 써드렸어요. 근데 그 안을 들여다 보면은 이 5G 쪽 관련해서 이제 설비 투자 쪽이 사이클이 사실 종료되다 보니까 많은 통신 장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통신 장비 기업들이 먹고 살 게 없었죠.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통신 장비 기업들이 또 약간 눈을 돌리고는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편집했었던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웨이트즈라는 또 어떻게 보면 V2X 관련된 기업을 또 스타트업 계열을 또 인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사업 다각화 이슈도 있겠지만 결국에 본업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이 6G 쪽 관련해가지고는 2030년부터 원래 상용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앞당겨질 수 있다. 결국에 자율주행, UAM, 그리고 이런 온디바이스 AI, 결국에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쪽은 결국엔 갈 수밖에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라운드 피겨네요. 2만 원, 그리고 2차 목표가 23,5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15,9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